23페이지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뜻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권리 변동. 이제 그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 변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채권이면 채권 변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채권편은 별로 시험 안 내니까 물권 변동 하나만 시험 냅니다. 앞부분에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취득인데요. 권리자 기준으로 하면 권리 기준으로 하면 발생이고 사람 기준으로 하면 취득이잖아요. 취득.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원시 취득. 이거 원시 취득. 건물 신축료.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그 다음에 동산 선의 취득이 있는데 선의 취득은 동산의 선의 취득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효 취득은 부동산, 동산 다 있습니다. 근데 선의 취득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동산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1, 2, 3, 4가 있네요. 1번에 건물 신축, 2번은 유실물 습득, 3번은 무주물 선점, 4번에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1번하고 4번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이 뭡니까?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신축. 예. 신축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효 취득. 이 책은 지금 동산의 선의 취득이 지금 없는데요. 자, 신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노래 가사처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누가 취득한다? 신축자가 취득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험 낼 때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맞닥합니다. 사람들은요. 허가 안 받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맞닥합니다. 그럼 둘 다 틀린 거예요. 미등기 상태, 무허가 상태라도 누가 취득한다고요?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원시 취득 뜻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초로 권리가 생기는 걸 뜻해요. 자신에게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 원시 취득.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보존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미등기 상태라도 취득한단 말이에요. 신축만 하면. 그럼 이 신축이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어디까지 말하는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건데요. 짓고 있는 건물은 언제 건물이냐? 언제부터 건물이냐? 아직 건물 아니야? 아직 건물 아니야? 이제부터 건물이야? 이렇게 말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건물 돼야 돼? 언제부터? 예? 준공검사 받았을 때? 실내 인테리어 완공했을 때? 입주할 때? 소방허가 받으면? 온갖 말 다 틀린 말입니다. 언제일까요? 예.
요것도 대부분 판례예요. 요것도 판례고요. 적어도 내 기둥가 이해되나요? 지붕 그리고 주벽 갖추면 이제는 토지와는 독립된 건물이다. 되나요? 이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짓고 있는 건물이 지붕이 없다 아직. 그럼 뭡니까 이거는? 건물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지 일부다. 아시겠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거 시험 냈습니다. 13회 때 이걸 냈대. 짓고 있는 건물을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해가지고 을이 완공을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가 이 건물 소유자입니까? 을입니다. 그걸 시험 냈단 말입니다. 근데 보존등기를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해놨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1번 답.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틀린 거죠? 누구 거예요? 을이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자, 언제 건물이 된다고요? 적어도 내 기둥과 지붕, 주벽 갖추면 그때부터는 독립된 건물이다. 무가 건물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예약하면 안 됩니다. 보존등기 해야 취득하죠? 아니에요. 미등기라도 취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요것도 시험 몇 번이나 낸 겁니다. 시험 몇 번이나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팔려면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문제고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그때 팔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를. 그죠? 그때 가서 이야기이고 신축했다면 신축자 거다. 딱 그걸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팔지 안 팔지 어찌 합니까? 그건 다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승계취득이 있는데요. 승계취득 뜻이 타인의 권리를 기술하여 권리를 승계 이어받는 거예요. 승계 이어받는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 안에 또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안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특정 승계는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야. 하나하나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 그러면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 그걸 특정 승계라 그래요. 포괄 승계는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유정처럼 권리 의무 모두 이어받는 것을, 모든 걸 한꺼번에 이어받는 것을 포괄 승계라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매매는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하나하나 권리 넘겨받는 거니까. 상속은요? 포괄 승계. 두 가지 꼭 구분하십니다. 설정적 승계는 간단합니다. 이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설정적 승계예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되시나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 설정적 승계예요. 자, 권리 변경에 가면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권리자 바뀌는 것이 주체의 변경이고, 그래서 별로 시험 안 냅니다. 매도인 매수인 바뀌는 게 뭐 당연하죠. 매매하면. 질적 변경 보세요. 질적 변경 제일 밑에
내용의 변경에 1번 질적 변경. 공장 인도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화재로 이행 불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돼 버렸다. 이게 질적 변경이라 하는 거예요.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인데요. 양적 변경, 질적 변경 두 가지입니다. 특정물 인도 채무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 채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게 질적 변경이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다르게 표현하면 건물 인도 채권이 이행 불능되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뀔 것이다. 그 말. 예. 양적 변경은 뭐 전세권 설정 하면 처분은 할 수 있는데 사용은 못하게 되죠. 주인이 양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작용의 변경,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다. 찾았나요?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2순위가 승진을 하더라. 이거 2등이 1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 하고요. 하나만 더 적으면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 자, 임차권이 등기하니까 뭘 취득한다? 대항력 취득한다.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된 임차권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요, 임대차는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반대로 뒤집어 시험 잘 낸단 말입니다. 손바닥 나오면 손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법 공부는 그거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권은 지배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청구권. 예, 예. 그 다음에 물권은 청구권입니까? 지배권입니까? 지배권. 그래서 물권은 등기해요. 내 거다. 네 건지 어찌 하노? 등기부 봐라. 일어났단 말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채권자다. 어찌 하노?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만 알아요. 누구만 안다고요?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다. 순위 승진하는 것 작용의 변경이고요.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 갖는다. 힘이 강해진다 이 뜻이에요. 대항력 없는 게 대항력 생겼다. 힘이 강해진다. 요 두 개가 시험에 낸 거예요. 두 군데가 동그라미 한 요 자리가 시험에 낸 거라고. 기왕 물어볼 것 같으면 요 정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멸은 자, 소멸부터 한번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자, 갑에게는 무슨 권리 있나요? 갑에게는 무슨 권리 있나요? 소유권. 그 다음 갑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권리 아닌 의무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갑부동산에 채무자 갑이라 해가지고 채권이 5천이 있더라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더라. 이해되나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또? 권리 말고 또 뭐 더 있습니까? 채무가 있잖아요. 채무 5천. 이해되시죠? 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을에게는 민법 공부하실 때 이걸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이 잘났나 못났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명품 가진나 안 가진나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권리가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해야 돼요. 권리가 있나, 무슨 권리가 있나, 어떤 의무가 있나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법 공부한 사람은요, 대통령 보면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무슨 옷 입었다 안 입었다, 무슨 신발 신었다 전혀 안 봅니다. 대통령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만 본다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 대통령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걸 해야 돼요. 전쟁 나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대통령 자격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갑이다 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갑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을에게 무슨 권리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채권 있잖아요. 채권. 채권 금액 5천짜리 하나 있잖아요. 또 무슨 권리 있나요? 사용 못해요. 여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당권 세 글자. 저당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을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하고 물권하고 두 개가 있다.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갑 소유잖아요. 건물은 물건이거든요. 맞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논리가 이게 왜 시험 내는가? 다 부서져 버렸단 말이에요. 멸실되는 경우가 뭐 해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지진으로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불타는 경우도 있고 불타는 경우 불탔다 소실 전부 멸실되었다 되시나요?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그러면 을의 채권과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OX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정답만 내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릴까요? 요건 소멸하는 거 맞아요. 채권은 소멸 안 해요. 돈 받을 권리 남아있어요. 그 사람 집이 불타든 말든 나시겠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요게 없어진 것이지 요거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되나요? 오케이. 이런 예를 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을에게 무슨 권리 있나 이거 따져야 돼요. 갑에게 무슨 권리 있나? 갑의 소유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이거 소멸해요. 소유권 소멸해요. 집이 없어졌으니까. 물건 없으니까 권리 없어진 거예요. 물건이. 채무는 살아있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요거 살아있는 겁니다. 소멸 안 해요. 요거는 소멸해도. 채권 채무는 두 사람 사이 관계거든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자, 무엇이 멸실됐습니까?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 건물이 뭡니까?
물건이 아니고요. 물건. 물건이 없어진 것이지 채권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같이 소멸한다니까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구분됩니까? 채권 물건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A 상가를 매각해서 B가 소유자로 되었다 하면 매매니까 뭐예요? 무슨 성계예요? 이전적 성계, 특정 성계, 이전적 성계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런 표현 방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상가를 매수하면 집주인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변경된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체의 변경 되시나요? 상가를 팔았다. 그럼 매수자는 집을 얻고 매도자는 집을 상실한다. 한 사람은 권리 취득하고 한 사람은 권리 상실하는 거니까 절대적 소멸입니까? 상대적 소멸입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 이런 느낌의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권리 변동 원인입니다. 제일 위에 그 도표 보시면 1번에 집을 판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은 그 집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승낙 의사표시하면 법률 요건에 보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그게 바로 법률 행위라는 거죠.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매매 계약 성립했으니까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생기는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선친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죠. 그럼 등기 없이도 소유권 넘어가요. 그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 1번, 사례 2번 바로 위에 보면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로 인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찾았나요? 사례 1번 바로 위에 문장 보시면 어떤 전제 조건 갖추었을 때, 즉 법률 요건 갖추면 그로 인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찾았나요? 예, 그 문장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예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 그러니까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채권. 매매 계약하면 채권 채무가 양쪽에 생겨요. 3억에 사고 팔겠다 합의가 되면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합의. 하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 효력 생겨요. 이게 법률 요건이고요. 이게 법률 효과예요. 법률 요건 갖추어야 법률 효과 생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가 성립해야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성립 안 하면 채권 채무 안 생깁니다.
이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성립 요건 묻는지 오른쪽에 효과를 묻는지 꼭 구분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 효과를 물을 때는 성립했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민법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을 통틀어서 법률의 규정이라 합니다. 요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매매 계약. 요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상속.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물권법에 가면 요거는 뭘 해야 돼요? 매매는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상속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민법 186조, 이거는 민법 187조 이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법률 요건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행위 1번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특징이다. 즉 요건 갖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 생긴다. 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또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여보세요.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법률 요건 중에서도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되십니까?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시험 여러 번 내었습니다. 저것도. 오른쪽 교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법에 딱 미리 정해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상속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1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입니까? 주택임대차입니까? 주택을 빠뜨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주택임대차를 통째로 기억해야 돼요. 임대차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택임대차. 오케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 그러면 얼마로 본다고요? 2년 봅니다. 상가는 이 말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 임대차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임대차. 임대차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팔겠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먼저 말한 게 청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내가 살게. 승낙의 의사표시. 이 의사가 일치가 되면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 그러면 보세요.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란 말이에요.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사표시 요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법률 요건이라는 지갑을 열면 동전 두 개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법률 사실이다.
시험 내면 이렇게 냅니다.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다, 법률 사실이다. 매매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법률 행위다. 이해되나요 지금? 매매 계약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습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이만큼 그려놓은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뭡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성내 의사표시.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법률 사실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확히 모르면 몸품이다 이거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못 풀어요. 집에서는 저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혼자서 공부하면. 뭐 저런 게 일단 소리는 들어서 생각이 납니까 안 나? 안 나요. 시험 칠 때 안 나. 늘 보던 말인데 그까지는 기억이 나요. 구분 못해. 형성권 뭐가 있어요? 요건 기억하라 했잖아요.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이다 아니다? 이거 시험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표시 하나면서도 하나의 법률 행위거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 단독 행위로서의 법률 행위예요.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고 청약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해됩니까? 그것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두 단어 구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원래. 그럼 제가 비교해 드리니까 구분되잖아요 지금 일단.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란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이거 느끼진다 안 느끼진다? 안 느끼지죠. 맛있는 거 못 먹고 이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누구 만나니까 이 시간 어떻게 시험 칩니까? 택도 없지. 거기 차이 나요. 공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기 맛을 자꾸 들이냐 안 들이냐 거기 차이 나는 거지. 시험 걸리면 더 좋죠. 떨어져도 불쾌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공부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을 부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 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거든요. 불합격하면 실패라고 생각해. 실패 아니에요. 자기가 점수가 좀 덜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적게 나왔다는 거지. 공부는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 인정해 줘야죠.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놈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인데 그걸 명확하게 인식해야죠. 나쁜 사람 하나 있어요. 부인한테 수업료 받아가지고 학원 등록한 척하고 술 마시러 댕긴 사람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부인을 속인 죄가 크다. 근데 학원에 와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좀 적게 나왔다. 그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것이 나쁘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더 하면 되죠. 뭐
더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짧게 말하면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로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을 제가 지지난달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기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다, 법률 사실이다. 오케이, 법률 사실인 게 부품이란 말이에요. 부품. 취소 의사표시는 완성품, 완제품. 이해됩니까? 청약 의사표시는 부품. 청약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 행위 됩니까? 안 되죠. 성납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돼. 그때 갔어야 되거든. 완제품 되거든. 잘했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그 위에 체크 포인트도 괜찮아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시험 한 번씩 나오고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하라.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4번 이중매매, 5번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 6번째 오표시 무효 원칙. 요 6가지 시험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 오표시 무효 원칙. 그 시험 잘 나오거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채권 계약.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요, 물권 계약.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해제, 요거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 위에 두 개는 계약이고요. 세 번째 취소, 해제는 단독 행위. 어쨌든 이 둘 다 전체 세 가지 모두 다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뭔가? 동그라미 1, 2, 3번입니다. 1번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거 1번.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도표 바로 밑에 있어요.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의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은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 효과를 원하죠.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를 원하죠.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거죠. 이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있는가?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이 있어요.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어요. 자, 법률행위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금방 우리 했잖아요. 취소, 추인, 해제 됩니까? 조금 전에 했던 형사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없는 경우에 있어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거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장학재단 하나 만들겠다. 재산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든다. 그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 일 처리는 다른 사람이 하다고. 자기 혼자 하는 거란 말이지. 소유권 포기도 마찬가지. 사단 법인 하나 만들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 하나 만들자. 사단법인 설립 행위 2인 이상이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계약하는 것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계약은 금방 나왔습니다. 계약은 채권 채무 발생시키면 무슨 계약? 채권 계약. 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면 물건 계약. 신분을 취득하게 한다면 신분 계약. 신분 계약 어떤 게 있나요? 혼인 계약. 혼인은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물권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되시나요? 물권 계약. 계약은 두 사람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합치다.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합의. 꼭 기억하세요. 계약이 뭐라고요? 합의.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협박이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기 강박이거든요. 지나치면 무효가 돼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개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사결정 누가 해요? 본인이 하죠. 그게 법률행위예요. 민법은 법률행위가 꽃인데 법률행위의 전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게. 이걸 무시하거든요. 민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계약이단 말이에요. 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 준법률행위는요,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 이외의 요소가 있을 때 또 법률 효과가 생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법률행위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본인 쪽으로 최고를 했는데 본인 쪽에서 확답을 발송을 안 하게 되면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조문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고라는 통지를 했는데 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어쩔 겁니까? 물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거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사표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최고라는 것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탁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다 해서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다 해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종류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법률행위 요건 보고 또 법률행위 종류 보겠습니다.